등장인물. 시어머니 72세. 침묵이 길고 마음이 깊다. 며느리 선영 53세 한식당 운영. 상실 이후 삶을 버티며 살았으나 다시 여자로 흔들린다. 손주 준호 23세 취준생. 아버지의 기억이 강하고 감정이 곧다. 박길수 50대 중반 식당 단골. 직설적이지만 생활력이 있고 눈치가 빠르다. 이제 저의 가족 얘기를 할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죽으면 남은 사람은 산다. 산다는 건 계속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사진을 닦고 가끔은 숨을 참는 일이더라. 거실 한쪽 영정사진 대신 가족사진이 놓여 있다. 내가 작은 탁자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있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 아들은 몇 해 전에 하늘나라로 갔다. 남자 자식 먼저 보내는 건 가슴에 구멍이 나는 일이 아니라 가슴이 통째로 없어지는 일이었다. 문이 살짝 열린다. 며느리가 조용히 나와 이불을 정리한다. 어머니 깨셨어요? 난 고개만 끄덕였다. 오늘도 일찍 나가야 해서 미역국 데워드릴게요. 며느리는 나한테 잘했다. 손주한테도 잘했다. 그러니까 나는 더 믿었다. 새벽 아파트 주방에서 며느리는 미역국을 데우며 밥을 푼다. 나는 주방 문턱에서 선영을 본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안 하면 누가 해요. 며느리는 웃는다. 웃음이 짧고 얕다. 왜일까? 그 웃음이 언젠가부터 조금씩 달라졌다. 이날 오전 며느리가 운영하는 한식당이다. 동네 작은 한식당. 점심 준비로 분주하다. 며느리가 반찬을 내오고 손님들이 들어온다. 문 열리며 박길수가 등장. 익숙하게 웃는다. 사장님, 오늘 갈치조림 되죠? 며느리인 선영이가 웃으면서 대답을 한다. 되죠. 앉으세요.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 선영이의 손이 잠깐 멈춘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대답한다.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일이 아니라 바람이 드나 봐. 선영이가 피식 웃는다. 그 웃음이 오래 남는다. 점심시간 후 손님이 빠지고 며느리가 카운터 정리를 하. 박길수가 계산대 앞에 서서 낮게 말한다. 박길수가 말을 건넨다. 사장님, 이번 주 토요일 등산 한번 같이 가요. 땀 좀 빼야 얼굴이 산다니까. 선영이는 당황하면서 대답을 한다. 제가 등산을요? 사람이 살면서 한 번쯤은 올라가야죠. 산이든 마음이든. 선영이 말없이 영수증을 뜯는다. 박길수 다시 부드럽게 말을 이어간다.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걷고 내려와서 막걸리 한 잔. 그런 거죠. 선영은 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인다. 아파트 거실 마이너스 저녁. 손주 준호가 컴퓨터로 자소서를 쓰다 말고 한숨을 쉰다. 며느리가 들어와 장바구니를 내려놓는다. 준호가 반가운 듯 서운한 듯 말한다. 엄마, 오늘도 늦었네. 며느리가 대답한다. 미안, 손님이 좀. 준호가 눈치를 보며 말을 이어간다. 엄마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며느리가 잠깐 얼어붙는다. 좋은 일은 무슨 내가 빨리 취업하는 거지. 준호가 선영을 유심히 본다. 늦은 밤 아파트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이불 속에서 눈을 뜬 채 천장을 본다. 거실 쪽에서 며느리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짧게 통화한다.
말은 들리지 않고 선영의 웃음만 얇게 들린다. 웃음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며칠 뒤 토요일 아침 아파트 현관 앞에서 며느리가 등산복을 입고 있다. 새 등산화도 신고 있었다. 난 놀라서 쳐다본다. 너 어디 가니? 며느리가 밝게 대답한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어머니. 등산을? 며느리는 잠깐 망설이다가 웃는다. 운동 좀 하려고요. 금방 와요. 문이 닫힌다. 우리 집 문은 아들이 떠난 뒤로 한 번도 그렇게 가볍게 닫힌 적이 없었다. 근교산 입구에는 많은 등산객들이 있었고 선영이 혼자 서 있었다. 박길수가 나타나 물을 건네며 웃는다. 잘 오셨습니다, 사장님. 선영이는 머쓱해하며 대답한다. 저 잘 못 올라가요. 박길수는 걱정하지 말라는 투로 대답한다. 못 올라가면 중간에 쉬었다 가면 되지. 세상에 꼭 끝까지 가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선영이 그 말을 듣고 숨을 고른다. 등산길. 둘이 걷는다. 선영이 숨차서 멈춘다. 박길수가 말을 한다. 천천히요. 사장님 남편 떠난 뒤로 얼마나 됐죠? 선영이 대답하지 못한다. 박길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간다. 그냥 묻고 싶었어요. 사람이 너무 오래 혼자 있으면 자기 목소리를 잊더라고요. 선영의 눈가가 젖는 듯 했다. 그 얘기하지 마세요. 박길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선영 옆에 서서 같은 속도로 걷는다. 산 중턱 벤치에 둘이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다. 선영이 손을 떨자 박길수가 손난로를 건넨다. 손이 스친다. 둘 다 멈칫한다. 선영이가 작게 말을 한다. 이러면 안 되는데. 박길수가 대답을 한다. 뭐가요? 선영이는 눈을 피하면서 말을 하려는데 박길수가 말을 이어간다. 사장님은 사장님이기 전에 사람이에요.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선영이 입술을 깨문다. 오후 아파트 주방에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다. 준호가 라면을 끓이며 묻는다. 할머니, 엄마 어디 갔어? 바람 쐬러. 준호가 고개를 갸웃한다. 준호는 이상하다는 듯 말을 이어갔다. 요즘 엄마가 이상해. 난 아무 말도 못했다. 손주가 느낄 정도면 나도 같은 여자여서 그런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다. 며칠 후 저녁 한식당이다. 선영이 표정이 밝아 보였다. 아니 살아있어 보인다. 박길수가 가게 구석 자리에서 조용히 기다린다. 박길수 낮게 묻는다. 토요일 또 갈까요? 선영이 주변을 살피고 고개를 끄덕인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온다. 반찬통을 들고 있었다. 선영과 박길수의 시선이 얼어붙는 듯 보였다. 선영, 어머니 왜 여기? 난 태어나려 애쓰며 대답을 했다. 반찬통 놓고 갔다고 해서. 시어머니는 박길수를 본다. 박길수는 일어나 인사를 한다. 박길수, 안녕하세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인사를 받지 않는다. 선영의 손이 떨린다. 그때 난 확실히 알았다. 저 남자는 손님이 아니었다. 며칠 뒤 아파트 현관에서 시어머니가 선영의 등산화를 본다. 거기에 마른 흙.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털어내며 눈물이 떨어진다. 아들아, 내가 떠난 세상에서 내 아내는 살아있는 것 같구나. 그게 미워서가 아니라 두려웠다. 아파트 거실 어느 밤
준호가 며느리의 코트를 걸어주려다 주머니에서 떨어진 산 스티커 등산 모임 명찰을 본다. 거기에 박길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같은 모임 배지였다. 준호의 표정이 굳어 보인다. 다음 날 저녁 한식당 앞에서 준호가 선영을 기다린다. 박길수가 나온다. 둘이 마주친다. 준호가 차갑게 말을 했다. 아저씨, 누구예요? 박길수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다. 손님이죠. 준호가 조금 큰 소리로 물었다. 손님이 등산까지 같이 가요? 박길수의 눈빛이 흔들린다. 박길수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가 선택할 일입니다. 아드님이 막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준호가 한 걸음 다가선다. 준호는 말을 이어갔다. 그 어머니는 우리 엄마예요. 같은 시간 한식당 주방에 있던 선영이가 준호를 발견한다. 선영이가 당황해하면서 준호에게 묻는다. 준호야, 너 여기 뭐해? 준호는 울먹이며 대답한다. 엄마, 진짜야? 선영이 숨을 삼킨다. 선영이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한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준호가 화가 난 듯 말을 한다. 여기서 말해. 아빠가 뭔데? 엄마가 그러면 안 되잖아. 선영이 얼굴이 무너진다. 그날 밤 아파트 거실에 시어머니, 선영, 준호 이렇게 앉아 있다. 거실 공기가 무겁다. 며느리는 두 손을 모아 앉아 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할머니도 알고 있었지? 난 대답하지 못했다. 며느리는 안절부절한 듯 준호에게 매달리듯 하며 말한다. 준호야, 제발. 준호가 버럭 소리를 지르듯 말한다. 아빠 사진 앞에서 기도하던 엄마가 이제는 등산복 입고 웃고 그게 말이 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한다. 미안해. 준호가 눈물을 흘린다. 준호, 미안하다고 끝나? 그럼 아빠는 뭐야? 시어머니가 드디어 입을 연다. 준호야, 사람은 죽고 남은 사람은 살아. 준호가 시어머니를 쳐다본다. 준호가 어이없다는 듯 말한다. 할머니도 엄마 편이야? 시어머니가 숨을 길게 쉰다. 나는 아무 편도 못 든다. 나는 그냥 무너지는 소리가 무섭다. 그날 밤 아파트 주방.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조용히 서 있다. 며느리가 울면서 말을 한다. 어머니,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엔 그냥 바람 쐬는 거였어요. 근데 숨을 삼키며 제가 살아있는 걸 느꼈어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인다. 며느리는 계속 미안한 듯 말을 이어간다. 저도 죄책감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근데 어머니, 저는 남편 떠나보낸 뒤로 사람으로만 살았어요. 엄마, 며느리, 사장. 여자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의 눈물이 떨어진다. 그 말이 칼에 베이는 것처럼 아팠다. 나도 평생 여자를 접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게 그래서 더 미웠고 그래서 더 이해가 됐다. 다음 날 밤늦은 시간 아파트 거실이었다. 폭풍 전에 정적이듯 거실에는 아무 말이 없다.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린다.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며느리는 부엌 싱크대에 기대 서 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있다. 살다 보면 말을 해야 할 때가 온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말을 배우지 못한 세대였다. 며느리가 조용하게 말을 꺼낸다.
어머니 저 그 사람 좋아해요. 정적? 시어머니 눈이 천천히 뜨인다. 담담하지만 떨림을 보이며 말했다. 내 남편은 내 아들은 아직 사진 속에 있다. 며느리가 서러운 듯 대답을 했다. 저도 알아요. 잊은 적 없어요. 근데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제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같은 시간 준호 방에선 준호가 아버지 사진을 붙잡고 앉아 있다. 준호가 울먹이며 사진을 보며 말을 한다. 아빠 엄마가 변했어. 문 밖에선 엄마의 흐느낌이 들린다. 준호는 문을 열고 나와 며느리에게 말을 한다. 엄마, 나 솔직히 말할게. 나 무서워. 엄마까지 다른 사람 되면 나 어디 붙잡고 살아? 며느리가 준호에게 다가가지만 준호는 물러난다. 며느리가 울먹이며 입을 연다. 준호야, 엄마는 어디 안 가? 준호가 이해가 안 가듯 소리를 지른다. 그럼 그 아저씨는? 우리 아빠 자리야? 며느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그 자리는 아무도 못 대신해. 그건 내 아빠 자리야. 준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흐른다. 그럼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해? 며느리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말을 대답을 한다. 사람은 한 번 사랑했다고 평생 심장을 멈추고 살 수는 없다는 걸 알았어. 정적이 흘렀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연다. 준호야, 사랑은 자리를 뺏는 게 아니다. 자리를 늘리는 거다. 며느리와 손주가 울면서 시어머니를 본다. 난 그 말을 하는데 내 속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다음 날 저녁 며느리는 한식당 가게 문을 닫고 있었다. 박길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오늘은 웃지 않는다. 박길수가 입을 연다. 힘들었죠.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한다. 우리 그만두면 편해질까요? 박길수가 잠시 생각한다. 편해지겠죠. 대신 다시 죽은 얼굴로 살겠죠. 며느리의 눈이 흔들린다. 박길수가 말을 이어간다. 난 당신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당신이 나 때문에 웃는다면 그건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영이 눈물을 닦는다. 며느리가 무겁게 입을 연다. 저 도망치지 않을게요. 우리 가족한테도 당신한테도. 박길수가 한 발 다가온다. 손을 잡을 듯 말 듯 멈춘다. 선영이 먼저 손을 잡는다. 조용한 손잡음. 절제된 그러나 확실한 선택을 한 것이다. 그날 밤 아파트 거실. 며느리가 가족 앞에 선다. 며느리가 결심한 듯 입을 연다. 어머니, 준호야. 저 그 사람 만날게요. 준호가 숨을 삼킨다. 결정한 거야? 며느리는 준호의 질문에 한 번의 긴 호흡을 하더니 대답을 한다. 응. 근데 너를 버리는 선택은 아니야. 나는 엄마로 남을 거야. 그리고 여자로도 살 거야. 준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맴돈다. 준호가 작게 말을 한다. 시간 좀 줘.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인다. 내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온 며느리가 무릎 꿇으려 하자 시어머니가 막는다. 그런 거 하지 마라. 며느리에 울면서 말을 한다. 어머니, 저 미워하세요? 긴 침묵.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한다. 미운 건 내가 아니라 세월이다.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린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선영의 등을 두드린다. 행복해라. 대신 부끄럽게 살지는 마라.
몇 주 후 근교산 정상 맑은 날이었다. 선영과 박길수가 정상에 서 있었다. 이번엔 선영이가 앞서 올라왔다. 박길수가 말을 걸어왔다. 이제 잘 올라오네요. 선영이는 숨을 고르며 웃음 지었다. 이제 안 무서워요. 박길수가 그녀를 본다. 두 사람 사이에 성숙한 공기가 흐르는 게 보인다. 과장된 로맨스가 아니라 동반자의 기류로. 시어머니가 창가에 앉아 있다. 준호가 옆에 앉는다. 준호, 할머니 엄마 진짜 괜찮을까? 사람은 사랑 안 하면 더 빨리 늙는다. 준호가 생각에 잠긴다. 준호, 나 아직은 복잡해. 근데 엄마 웃는 건 좋더라. 시어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준호야, 이 할미는 내 엄마를, 내 며느리를 딸로 보내기로 했다. 며느리로 묶어두지 않고. 현관, 선영의 등산화 옆에 박길수의 등산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그 옆에 시어머니의 낡은 슬리퍼, 난 아들이 있는 가족 사진을 보고 있다. 사진은 그대로다. 하지만 거실 공기는 달라졌다. 아들은 떠났지만 사랑은 떠나지 않았다. 다만 다른 얼굴로 돌아왔을 뿐.